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먼저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입니다.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데,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2인 가구는 19만 1,100원, 이렇게 소득 기준 하위 80%가 나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만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까지 일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은 만큼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수 1명을 더 추가해서 적용합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이 38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인데요. 사용 기한은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오늘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 청약 접수가 특별 공급과 신혼 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달 1차 사전 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천쉰 가구 등 모두 4,300여 가구입니다. 청약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국내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미국에 가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관광 상품이 국내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해외 관광객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 주는데, 국내 한 여행사가 이를 이용해서 백신을 맞는 여행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상품이지만 백신을 언제 맞을지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정 백신 접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해외 접종을 했더라도 관광 목적이면 입국 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 백신 접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현지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기쁜 메달 소식이 많은 만큼 다 함께 모여서 응원하던 때가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 때마다 이 문전성시를 이뤘던 호프집과 같은 상점들,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할 만큼 조용한데요. 올림픽 특수가 사라진 건 이 가전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TV의 경우 매번 올림픽에 맞춰 최고급 신제품을 내놓고 또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이번엔 차분하다 못해 조용합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TV 교체가 많이 이뤄져 올해는 오히려 판매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뜨뜻미지근한 올림픽의 열기 속에 혼술족을 위한 편의점 맥주 판매만 그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7월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65명으로 벌써 3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1,5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7일 0시 기준 백신 총 1차 누적 접종은 1,751만 6,4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691만 7,3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양궁에서 금메달 3개, 펜싱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유도에서 동메달 2개, 태권도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28일 오전 현재 종합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은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 경상 서부에는 낮부터 밤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 경상권이 5에서 40mm가량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뒤에 대도시와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무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7도,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시거나 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연예가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연예가 소식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최정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위를 달리는 남자 네.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현 씨 의상은 참 그 매주 이제 네. 기대가 돼요, 막.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의상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차려입은 이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네. 첫 번째 연예 소식 먼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 가수 영탁 광고 모델료가 150억 원입니다. 가수 영탁 씨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영탁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막걸리 회사와의 이 광고 재계약 또 협상 결렬 그리고 상표권 분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결국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탁 씨는 막걸리 회사 모델로 활동하고 네. 있었는데 재계약이 깨졌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양측 입장이 너무 팽팽하게 달라서 일단 막걸리 업체 측 입장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막걸리 회사가 지난해 4월에 영탁 씨랑 전속 계약 모델 1년 단위로 했어요. 40여일 뒤인 지난해 5월 13일에 이 영탁 막걸리를 출시를 했는데 영탁 씨 인기와 함께 이 트로트 전성시대 정말 불티나게 팔렸죠. 근데 이제 딱 1년 뒤는 아니고 조금 우여곡절 옥신각신 끝에 지난 2021년 6월 14일에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이 제조업체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탁 씨가 모델료에다가 상표 이 등록 관련해서 3년 동안 150억 원을 요구했다. 이것이 지금 제조업체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3년 동안 150억이면 1년에 50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막걸리 회사가 영탁 씨 효과를 톡톡히 봤나 봐요. 봤다고 해도 지금 이것도 이제 그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만 주장입니다만 지난해 이건 아마 속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출이 50억 원이었고 당기 순이익이 한 1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그 1년 매출을 네. 전부 영탁 씨 광고 모델료로 줘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근데 영탁 씨 입장은 뭐예요? 네, 일단 영탁 씨 측에서는요, 상표 사용에 관해서 협상을 진행한 바 있지만 150억 원을 요구를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막걸리 회사가 올 상반기부터 영탁 씨 측에 상표에 대한 이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3월부터 합의가 시작이 됐고 4월에는 일정 금액의 계약금 그리고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액이 150억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이 계약을 하기로 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막걸리 회사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이 소속사에서는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영탁 씨가 150억 원을 요구했던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제조업체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는다. 네. 근데 지금 공개하지는 않지만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재계약 전에 영탁 씨의 몸값이 이미 뭐 전통주 업계 역대 최고의 모델료였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이 전통주라는 이 부분이 그렇게 시장이 뭐 맥주만큼 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모델의 연간 계약금이 보통은 현재까지는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화제성이라던가 스타성을 인정을 해서 이 계약금이 1억 6천만 원 선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영탁 막걸리 상표의 사용 권한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영탁 씨는 내 이름이니까 내가 상표 출원을 한 다음에 이거를 대여해서 제조업체에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조업체는 아니다 우리가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등록할게 너는 그냥 뭐 모델을 해줘. 사실 이런 식의 입장 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계약 중이던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업체는 이 영탁 이 상표 부분에 대해서 출원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상표 출원이라는 게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이 돼야 진짜 자신들의 이제 상표가 되는 건데 특허청의 그런 판단은 어땠느냐? 아니 이거는 애초에 이제 시작부터가 계약 모델 계약한 뒤에 이 제품이 나오고 브랜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영탁 씨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분쟁 지금 수면 위에 들어 올라왔지만 이전부터 계속 이제 말하자면 논의를 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영탁 씨 측의 어떤 동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어떤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허청은 이 제조업체 측의 상표 출원에 대해서 거절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탁의 상표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은요, 일단 영탁이라는 상표 같은 경우엔 아까 해당 그 막걸리 회사 그리고 영탁 씨의 부모님 그리고 영탁 씨, 그리고 또 제3자가 출원을 한 상태인데요. 막걸리 회사의 경우에는 가수 영탁 씨의 사용 승낙이 있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이 상황을 보면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양측 간에 이 굉장히 감정이 상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는 이게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탁 씨 측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출원한 상표도 좀 등록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연예가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 친형 부부에게 116억 원대 가압류 신청한 박수홍입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가 지난 22일 친형 부부를 상대로 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뒤늦게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박수홍 씨는 지난 4월이었죠. 형 부부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추가 고소를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요. 박수홍 씨는 지난 4월에 매니저로 일해온 자신의 형, 친형 그리고 형수를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추가로 이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 이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 중에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정황이 발견이 돼서 손해배상 액수를 더 추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친형 부부가 뭐 얼마의 돈을 더 횡령했다는 거예요? 네, 꽤 많이 발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검찰 조사 중에 발견이 된 이 횡령 액수가 무려 3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일단 박수홍 씨는 이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86억 정도였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횡령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30억 정도가 추가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서도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 금액이 더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횡령은 형사상법에 형사법을 위반한 잘못이잖아요. 형사법, 형법. 그러다 보니까 그 형사소송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거에 의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수홍 씨가 손해를 배상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로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 116억 원에 대해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 또 민사소송 제기했지만 이미 만약에 이 형 부부 재산에 다른 데로 갔다면 그거를 환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박수홍 씨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도 내고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어요.
그런데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고 박수홍 씨 손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준 상황입니다. 네. 이 박수홍 씨 친형 부부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족 간,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일명 뭐 박수홍법이 발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박수홍법 정확히 명칭으로 하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그러니까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일부분을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친족 상도례라는 말이 있어요. 친족 간에는 뭔가 이 상도 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조금 예외로 둬서 특례를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두 어떤 친족의 어떤 간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거를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절차가 있었는데 이 지금 법률안,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은 이거 지금 친족 간의 도둑질을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특례다. 이거 특혜 없애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연예계 세 번째 연예 뉴스. 50대 여성에게 49억 원대 집을 선물한 이수만입니다. 지금은 사실 뭐 기업인에 더 가깝지만 중장년층에게는 가수로 많이 알려진 이수만 씨인데요. 지난 21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 씨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한 세대를 50대 여성에게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수만 씨가 50대 여성에게 아파트를 줬다. 네. 어떤 아파트입니까? 와, 진짜 이수만 회장이 지금 50대 여성한테 준 아파트. 일단 금액으로 좀 먼저, 규모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제곱미터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걸로는 한 60평 정도? 그 정도인데, 이걸 2015년 7월에 39억 7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뭐 불과 한 6년 사이에 한 10억가량이 올라서 최근에 요 같은 그 평수가 49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약 50억 원에 달하는 이런 아파트를 지금 증여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아파트길래 이렇게 비싼가? 일단 한강 조망, 한강 내려다볼 수 있다. 당연한 거고 한 층에 한 가구만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뭐 고위직 임원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분들이 거주하고 원하고 그러는 아파트라고 하네요. 연예인과 대기업 고위직 임원들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이수만 씨의 증여가 화제가 되기 전에 이 연예부 사람들 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집이 일단 이정재 씨의 연인으로 유명한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그리고 가수 B 씨도 이곳에 살았고요. 그리고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수 조영남 씨, 그리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본준 LX그룹 회장 등 이 유명 기업가들도 이곳에 살았던 곳으로, 그리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유명인사라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북미 방송사의 서울 지국장인데 원래 아시아 나라마다 지국을 두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뭐 한국, 홍콩 요 부분을 취재를 해서 국제 정세를 본사인 북미 방송사에 알리는 그런 서울 지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1999년부터 이 서울에서 외신 기자로 일을 하면서 이 아시아 전역의 뉴스를 이제 미국 쪽으로 타전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K-팝과 관련된 기사, 굵직한 기사도 썼고 아마도 이 과정에서 이수만 회장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이수만 회장이 참석했던 문화산업 포럼에서 이 진행도 맡았는데 뭐 이 언론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미모고 언변도 뛰어나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수만 씨가 50대 여기자에게 50억 원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거는 사실 특별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한 매체의 주장인데요. 이 매체에서는 이수만 씨가 집을 증여한 여기자와 함께 지난 5월부터 함께 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수만 씨는 지난 3월에 미국에 갔다가 5월에 귀국을 해서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연예계들의 호사가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두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귀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SM 쪽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SM 이 회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회사 전혀 관련이 없는 이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들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의 복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보시면 저도 사실 오늘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의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의상도 소화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늘 김수현 어린이네요. 그렇죠? 아침부터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복장 굉장히 어려졌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복장을 보고 오늘의 주제를 추측을 하는데 뭔가 유치원생, 유치원생. 뭔가 자녀, 이런 거, 자녀. 사들의 자녀 이런 그런가요? 얘기인가? 그런가요? 네, 예인 MC 그런가요? 아침부터 예리한데요. 네. 오늘 스타 주민 외모는 기본, 성격과 재능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꼭 닮은 연예계 최고의 스타의 자녀들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들 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있죠. 1990년대 최고의 스타 네. 뭐 최진실 씨고 그렇죠. 최진실 씨의 자녀 최환희 씨가 가수로 데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네, 네. 딱 떠오르네요. 네. 저는 조금 연령대를 네. 높여보면 박노식 씨의 아드님 그렇다. 박준기 씨도 이 눈썹이랑 부리부리한 눈, 네네. 최무룡 씨 아들 최민식 씨도 상당히 이 눈매가 콧날 굉장히 닮았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그 배우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좋은 구성만 이렇게 조합해서 닮은 그런 자녀들이 있고 네. 그 자녀를 보면 와 진짜 닮았어. 있어요. 네. 자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계에 굉장히 닮은 붕어빵 스타와 자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자녀들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기특한 내 새끼 특집입니다. 네. 스타일 자녀 유형별로. 기특한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고 네. 기특한 내 새끼예요. 그렇죠. 네. 알았어요. 그럼 오늘 이제- 이야기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애틋한 사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오늘도 두 그룹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 공부는 기본, 스펙은 덤. 자식 농사 끝판왕 스타의 이야기가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 하나밖에 없는 핏줄, 친구 같은 내 새끼를 둔 스타의 이야기입니다. 예, 연예계 기특한 내 새끼 특집. 어떤 스타부터 먼저? 자, 첫 번째 그룹이죠. 네. 자식 농사 끝판왕 스타. 첫 번째 스타 누구일지 오늘 눈, 코, 입 퀴즈로 다시 한번 준비를 이거 해봤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워요. 자, 함께 보시죠. 어려운데. 야, 이걸 뭐 어떻게 알죠? 이거는 뭐 제가 준비했지만 저도 보기 쉽지 않은. 대신에 제가 조금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여기 수염이 좀 있다는 거. 요 부분 좀 집중적으로 코가 아주 봐주시고요. 잘생기셨네요. 눈도 쌍꺼풀이 진하세요. 그리고 눈매가 조금 강인해 보이는 요것들을 좀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은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형과 눈이 진하신 분. 네. 가수 김은국 씨.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김은국 씨. 닮은 것 같아요. 김은국 가수 김은국 씨. 아닌가요? 아닌가요? 또 다른 추측 없으신가요? 수염이 아주 돋보이는 분이고요. 네. 뭔가 강인한 강인한 느낌. 모습을 수염 네, 저렇게 보일 것 기는 같아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간략 하이트 조금 드리면 네. 올해 55세 배우고요. 상남자로 통하는 이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암 환자의 1%에서만 나타나는 희소암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투병 네, 소식 네. 알렸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그분입니다. 알겠네요. 네, 알겠네요. 이제 누군지. 많은 분들이 네, 좀 네. 아실 것 같은데요. 알죠? 이분 저도 인터 뭐 딸 바보 아닙니까? 정말 네, 네. 딸 바보로 알려져 있는 배우 바로 김영호 씨입니다. 네. 김영호 씨한테는 딸이 셋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딸바보 아빠란 별명이 그러게 있는 말이에요. 거잖아요. 네. 네. 이 김영호 씨 딸바보 맞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유명한 딸바보인데 하지만 반대로 이 딸들이 김영호 씨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아버지 바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딸들이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하고 무엇을 할까 스케줄을 아주 빽빽하게 짜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근데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남자친구가 없어서 스케줄을 비운다. 그거는 아버지 바보라 할 수 없죠.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아버지를 1순위로 꼽는다고 하는데요. 김영호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친구랑 있더라도 내가 스케줄이 갑자기 비면 나와 스케줄을 함께한다. 나를 더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봐도 자식 농사 끝판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딸들이 어느 순간 되면 아버지랑 약간 멀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깝다는 건 아빠가 그만큼 딸들에게도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저희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김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딸들에게 굉장히 로맨틱한 아버지라고 해요. 가끔 딸이 좀 속상하다,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쓱
쓱 던지듯이 하면 보통의 아버지들은 뭐 다 잘 될 거야 아니면 그건 네가 이렇게 좀 잘했어야지라고 이제 위로와 격려와 이제 꾸중의 말씀을 하시는데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례가 다릅니다. 약간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보이면은 딸들의 방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문 밖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또 워낙 잘하시잖아요. 네.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는 건 뭐 거의 이벤트 수준인데. 그러니까 너무 달달한데요. 아니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이 창가 아래서 세레나데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방문 밖 세레나데. 이 정도 되면 뭐 딸들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싹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 저거 그냥 방송에서 하는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만나본 걸로 볼 때 믿어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로 보이지만 이렇게 만나보면 감수성이 촉촉하고 인터뷰 중에 막 내가 무슨 노래 좋아하냐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노래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룹 사운드 하고 강변가요제 나가고 했을 만큼 노래 실력도 출중하고 노래에 대한 애착도 뛰어나다 보니 딸들한테 이런 이벤트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김영원 씨 노래 실력만큼 딸들의 스펙이 또 그렇게 화려하다면서요? 네. 이 방송을 저희 아버지가 다시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식 농사의 끝판왕답게 이 김용호 씨의 첫째 딸은 올해 26살인데 언어의 소질이 있어서 무려 4개국어를 완벽하게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들이 영재들 혹은 천재들만 간다라는 미국의 G사에 있다가 다시 이제 SNS로 굉장히 유명한 T사로 그래요? 네, 이직을 한 인재 중에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안 보셔야 될 텐데 걱정이 확 되는데 일단 4개국어를 하고 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둘째 딸과 셋째 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저희 집도 총 셋인데요. 네, 걔들의 목소리를 합쳐서 정말 오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둘째 딸은 올해 24살이고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이 전교에서 1등은 당연하고 전국에서 7등을 할 정도로 엄청난 수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캐나다의 한 명문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데요. 평점 3.9에 올 A뿔. 올 A뿔 정말 힘들잖아요. 이거 참 공감이 안 가고요. 네, 막내 같은 경우는 19살이라고 합니다. 19살인데 현재 이 학생으로 지내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 방학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꺼주세요 그냥. 아이들은 어디 쏟고 싶을 것 같고 부모님도 부러울 것 같아요. 김영호 씨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러니까요. 네가 저렇게 하면 나도 기타를 치겠다라고 하시겠죠. 근데 안 돼. 이제 다시 켜주세요. 시청률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비결이 뭐래요? 김영호 씨가 자녀 교육법을 밝혔는데 자 지금 옆에 있는 자녀 머리 쥐어박지 마세요. 과연 나는 이런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재능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딱 나한테 맞는 재능을 발굴해 줬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자기 분야에서 아주 똑부러지게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반전이 이 정도의 스펙이면 엘리트 코스를 쭉 밟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딸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것도 정말 내가 이런 부모인가 반성을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그 4개국어 한다는 그 첫째 딸이 고등학교 겨우 1학년 때 나 학교 가기 싫어. 정말 가기 싫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을 텐데 그만두고 싶어? 그래 그만둬 하고 그 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학교를 그만두고 딸이 1년 동안 무려 1년을 내내 잠만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잠자는 것도 힘들다. 이러더니 2달 만에 미국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합격해서 이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면 진짜 해야 될 때 스트레스 받아서 못한다. 딸들이 어렸을 때 나는 절대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 지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뿐만이 전국 아니죠. 7등
전국 7등까지 했었던 둘째 딸이라던가 막내 딸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일단 전교에서 꼴찌였던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로 놀라운 성적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애가 이렇게 공부가 확 잘해질 수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김용우 씨가 그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영호 씨도 뭐 기러기 아빠 생활했다고요? 네, 맞아요. 김용우 씨 같은 경우에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물만 먹고 점심은 나가서 사 먹고 저녁은 뭐 굳이 먹어 하면서 안 먹었었던 그래서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잖아요. 육종암 투병 중인 걸로 밝혀졌죠. 맞습니다. 이 육종암이라는 게 온몸에 뼈와 근육이 있는 데선 다 발생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디 다 정말 발발 가능성이 있는 건데 특히 고관절이라든가 무릎 관절이라든가 등뼈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1.6명밖에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암 환자 가운데서도 1%밖에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희소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희소암이다 보니까 김용호 씨가 한 병원을 10군데 이상 다니도록 딱 육종암이다 이렇게 짚어서 진단을 해주지 못해서 처음 발견하기까지 더 고생을 했고 다행히 이 지인 중에 후배 의사가 이 육종암이라는 거를 딱 진단해 냈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희귀암에 걸리면 정말 충격이 대단했겠어요. 맞습니다. 김용호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딱 선고 받았을 때 한 네. 일주일 정도는 기억을 잃은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았다. 뭐냐면 내가 그때 밥은 먹었었나? 잠은 잤었나? 기억이 안 날 만큼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지금 김영호 씨 건강 상태는 어떤 거예요? 네, 2019년도에 육종암 이 투병 사실을 알린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항암 치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인공 모터를 넣고 심장에 바로 약을 주입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관이 타는 그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중단을 했음에도 이후에 수술을 하고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김용호 씨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했더니 요즘은 인터뷰, 그러니까 유튜브로 본인이 인터뷰를 해서 후배들을 좀 더 빗봤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뭐 작품 활동도 더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네, 더 건강해지셔서 이 사랑스러운 딸들과 행복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스타 한번 볼까요? 자, 기특한 내 새끼 특집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힌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는데요. 더 어려워졌네. 저는 제가 이거 준비를 했잖아요. 네. 지금 누군지 혹시 감 오시나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보고. 안경을 착용하신 것 같죠? 네. 그렇죠? 안경을 쓰는 분이고. 건치 배우 뭐 이런 건가 봐. 제가 봤을 때 가장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건치 배우인가 네, 봐. 다 가리고 이렇게만 봐도 네. 누군지 저는 이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분인데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눈이 알 좀 것 같아요. 깊은 분 왜냐하면 같고. 굉장히 늘 잇몸을 드러낼 만큼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그 배우. 맞아요. 정- 맞아요. 제가 다 조금만 더 모르시는 분들이 네. 힌트를 드리면 56세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 배우고요. 맞나요, 홍종성 기자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들과 딸을 인재를 넘어서 영재로 키워냈기 때문에 자식 농사 제대로 지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분 바로 정은표 씨. 네, 네. 정은표 씨입니다. 정은표 씨는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은표 씨의 자녀분들이 TV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정은표 씨의 큰 아들 정말 붕어빵처럼 똑같이 닮았다고 해서 별명이 미니미 정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똑 닮았지만 한 가지 닮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영석한 두뇌라고 합니다. 큰아들 정지훈 군의 IQ가 무려 167이라고 하고요. 네. 정하은 양 IQ가 156. 영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자녀 한 명이 이래도 놀랄 판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남매가 그랬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은표 씨가 그 아내랑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저 친구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다려주자. 하나로 줄이면 저 친구들 기다려주자. 와, 이 친구라고 부르고 기다려주자는 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싶은데 그래서 진짜로 억지로 공부하게 하지 않고요. 놀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두고 있다고 그래요. 김영호 씨 교육법하고 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방목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방목을 해놔도 아이들이 알아서 학습 속도가 빠르다. 이거 모든 부모가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를 주셨을 때 방종을 누렸습니다. 정은표 씨 아들 지훈 군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3살 때 한글을 독학으로 이제 읽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5살 때는 천자문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오성과 한음이네요. 완전. 그렇죠. 딸 하은 양 역시 6살에 프로그램 출연을 했었을 때 굉장히 또 순발력까지 좋아가지고 애드립으로 100% 애드립으로 퀴즈 문제를 출제했을 정도로 언변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야, 아니 뭐 3살 때 독학으로 한글 떼고 5살 때 천자문 읽고 이거 완전 그들이 사는 세상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방목형이라 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비법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래서 정은표 씨한테 질문이 많죠. 그랬더니 아이들을 영재로 키운 이 비결은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기다려? 3살에 한글 떼고 5살에 천자문하고 했는데 뭘 기다려? 기다릴 혹시 먼저 하네요. 너무 잘하는데. 아니 이러면 나도 기다려. 진정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거 좋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참 기다리는 거 어렵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은표 씨가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버려진 책들이 있으면 그걸 다 들고 와서 집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 집에 모셔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집에 쌓인 책이 무려 6,000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일단 장난감 대신 이 책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블록 삼아서 쌓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이 딱 펼쳐지면 안에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책을 조금씩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이런 환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책 들고 다녀서 쫓아다녀도 안 읽잖아요. 안 읽는 애들은. 근데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도움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정은표 씨의 비법 중에 하나가 가족여행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족여행 그러면 아유 돈 많네 연애니까 해외여행 갔나 봐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그래.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다른 교통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먼저 가나? 또 한 번은 정은표 씨가 계속 촬영하다가 딱 이틀 쉬는데 아내분이 애들 데리고 여행 가자 이러더래요. 난 못 가. 이게 아니라 자 우리 방 찾기 놀이 하자. 그게 뭐냐 하면 노래방, PC방 뭐 이런 방을 누가 먼저 찾나. 그래서 그냥 먼 데 간 게 아니고 집 가까운 데서 밥 먹고 호텔 가서 밥 먹고 조식만 먹고 그렇게 방 찾기 놀이. 이렇게 여행도 창의성 있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창의력이 개발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재밌게 사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정은표 씨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영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서 부담스럽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아들 지훈 군은요, 이 영재라는 호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싶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대로 또 불안할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바 있는데요. 정은표 씨의 딸 하은 양도 아니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무조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미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또 역할이 중요한데 아빠 정은표 씨는 이럴 때 어떻게 다독거렸나요? 네, 정은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야, 너희한테 기대치 없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너희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러운 가족이네요. 네. 정은표 씨의 가족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룹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핏줄, 친구 같은 네 새끼를 둔 스타. 첫 번째 스타는 어떤 스타일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눈, 코, 입이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죠? 나와 있는데요. 여자분 맞고요. 자, 일단은 쌍꺼풀진 외모에 눈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코도 굉장히 오똑해 보이고 건치에 입술 이 라인도 굉장히 선명하게 짙게 나와 있는 이분. 아니 쌍꺼풀은 요즘 웬만하면 다 쌍꺼풀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근데 이렇게 좀 알 보는 것 것과 같아요. 네. 저렇게 보면 좀 확실히 얼굴이 좀 보이는데. 저 약간 오늘 정답률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렇게 예쁘게 웃으시는데 한쪽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분 있습니다. 누구로 생각하세요? H? H가 누구죠? H 너무 많은데. 황신혜 씨요. 황신혜 씨 나왔고요. 네. 이은혜 씨님 뭐 저도 황신혜 씨 아니면 뭐 이혜영 씨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근데 이혜영 씨. 황신혜 씨가 맞지 않아요? 이재용 MC님은 전혀 지금 아니 저는 저걸로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도밖에는 모르겠어요. 자, 과연 황신혜 씨가 맞을지 바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황신혜 씨입니다. 네. 맞췄네요. 아니 저걸 보고 어떻게 맞추지? 역시 기자네. 컴퓨터 미인답게 이렇게 봐도 굉장히 정확하게 눈, 코, 입에 이쁜 눈, 코, 입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미인이죠. 눈, 코, 입을 이렇게 섞어놔도 얼굴이 확 띄는 미인 황신혜 씨. 황신혜 씨에게는 금지 공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델 겸 배우 이진희 씨죠. 네, 굉장히 이쁘죠. 지금 옆에 사진이 떴는데 정말 그 황신혜 씨 전성기 시절의 얼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얼굴형이 비슷하네. 그렇죠. 굉장히 미인형. 가로 세로비가 비슷해. 역시 유전자 따님도 입술 모습이에요. 한쪽이 꼬리가 올라간대요. 그러네요. 굉장히 건치를 가지고 있고요. 닮았는데요? 저렇게 큰 딸이 있었네. 네, 황신혜 씨의 딸 이진희 씨가 14살에 패션 화보, 패션쇼를 통해서 얼굴을 알렸었고요. 지금 2016년부터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사진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컴퓨터 미인 딸답게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2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성숙한 매력 또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딸 나이가 올해 네. 벌써 23살이 됐더라고요. 사실 뭐 황신혜 씨 두 번의 결혼 끝에 아주 귀하게 얻은 딸인데 두 번째 결혼에 7년 만에 이혼에 다다랐죠. 그게 2005년이었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싱글맘으로서 정말 서로 딱 너뿐이야 나뿐이야 이러면서 의지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딸도 딸이지만 황신혜 씨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나이가 가늠이 안 될 만큼 관리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SNS에서는 황신혜 씨의 별명이 등신이라고 합니다. 등신 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좀 항상 등신이라고 하면 저 여기 와서 등신이라고 그러고 그건 아니고요. 장혜인 MC도 약간 스타카토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등신이 아니라 등신. 등신.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딱 정확한데요. 그래서 네. 등신이란 이 등 관리의 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본 후배 정시아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내가 그 같이 목욕을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 부러운 몸매다라면서 굉장히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걸로 해석했어요. 그 왜 팔등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더니 등 관리. 네. 근데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도 딸을 위해서 그런다면서요. 네. 여기서도 참 모정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올해 59세인 황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50대지만 정말 20대 같은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보다 몸매가 아주 좋고 저보다 한 20kg는 덜 나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딸과 36살이 이제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딸도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건데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딸과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오랫동안 더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나를 돌보고 가꾸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황신혜 씨가 이 딸과 친구 같은 모녀 사이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 이혼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대수냐 하는데 그 황신혜 씨가 이혼을 발표했던 2005년에는 굉장히 특히 여자배한테는 이게 멍해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딸 생각을 해서 이 딸한테 이걸 숨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알아도 단 한 사람 몰랐으니 이 핏줄인 이진희 양 그 어린이는 몰랐던 거죠. 뒤늦게 딸이 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받은 딸, 나라도 친구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더 각별해졌다고 하네요.
그 사춘기 시절이었고 뭐 타지에서 유학 생활하다가 이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들었다 이렇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12살 딱 사춘기 때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때였다고 해요. 이제 숨겼지만 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딸이 이진희 씨가 딱 이진희 양이 알게 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는 숨겼어? 완전히 배신감, 원망, 큰 상처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혼자 펑펑 울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참 속이 깊네요. 겨우 12살이었는데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는 계속 모른 척했다고 그래요. 아우 그래도 12살이면 한창 어리광 필 나이긴 하거든요. 혼자서 뭔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힘듦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진희 씨 10살 때 미국 유학을 시작해서 17살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미국에서 이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두 사람이 이혼을 했고 내가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 미움 때문에 아빠 사진을 다 찢어서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엄마도,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한 엄마도 굉장히 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아빠 사진이 내가 좀 남은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막 찾아봤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다 찢어버렸기 때문에 아빠 얼굴을 보지를 못해서 너무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때 이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뒤늦게 딸의 상처를 알게 된 황신혜 씨도 또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요. 네, 황신혜 씨 역시 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혼을 한 건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한 이후인데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놀려서 상처를 받을까 봐 오히려 좀 서둘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모녀가 서로를 가장 걱정하고 생각했다라는 사실만 봐도 이 모녀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황신혜 씨의 딸 이진희 씨도 외모가 정말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배우로 또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나 너희 엄마 TV에서 봤다라고 하면서 황신혜 씨한테 이 딸이 그 얘기를 들은 걸 신나서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딸이 처음으로 엄마가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 준 것 자체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굉장히 배우가 된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스타 얘기도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이 퀴즈 나갑니다. 자, 이렇게. 저 바로 알았어요. 여자예요. 느낌이 확 와. 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느낌이 왔어요. 저는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럼 잠시만요, 잠시만. 네, 가장 좋아하는 지금 분. 저는 이재용 네. MC. 여자입니다. 여자. 딱 보면 압니다. 확실하고요. 어떤 포인트에서 알게 됐는지. 저는 살짝 번진 듯한 저 아이라인 굉장히 알았고요. 요 아이라인이요. 입술, 코 제가 요즘 가장 네.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그분 얼굴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나와서 다른 분보다 아니, 누군데 뭐가 나와 있어요? 아니, 그분 얼굴이 보이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또 놀란 게 눈 보고 저도 그분이구나 진짜 그랬는데 봤더니 이분이 코랑 입술이 이렇게나 더 그러니까요. 네. 누군데? 아마 눈을 보고 이 아이라인을 보고 네. 감을 잡으신 분들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 포인트입니다. 코가 너무 오똑하고 입술이 너무나 예뻐서 누구지? 이분이 이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자, 간단한 힌트 우리 이재용 MC를 위해서 조금만 더 드리면 올해 45세로 네. 모델로 활동을 시작해서 사업가, 네. 개그맨, 배우, 걸그룹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요즘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혹시 이제 모델로 시작을 해서 사업가, 배우, 김치 사업? 김치! 이제 알지. 정답 누구죠? 그 홍진경 씨. 맞죠? 네, 맞습니다. 홍진경 씨의 기특한 내 새끼.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정말 화제입니다. 유튜브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 재밌게 봤던 그 친구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김라엘 양이든가. 라엘. 네, 올해 네. 12살 된 네. 김나엘 양입니다. 너무나 귀엽죠. 네. 많은 분들 이제 아시는데 정말 붕어빵 틀로 탁 찍어낸 것처럼 네. 보면 정말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눈매도 똑 닮고. 이렇게 제가 오늘 사진을 두 개를 같이 준비했잖아요. 네. 비교해서 보면 정말
정말 닮았어요. 닮았어요. 이것이 정말 붕어빵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것 같은데 네. 김라엘 양 역시 엄친딸입니다. 유소년 스키 대회에서 초등학교 여자부 1, 2위를 기록할 아이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미래 스키의 유망주라고 합니다. 라일 양이 외동딸이죠? 네, 맞아요. 홍진경 씨가 2003년에 5살 연상의 사업가랑 5대 독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5대 독자인데 결혼하고 한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난임으로 고생을 했는데 흔히 한 번 하고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다는 그 시험관 시술을 무려 7년을 해서 지금의 라엘 양을 어렵게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5대 독자라고 하면 홍진경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시댁 만나기가.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홍진경 씨 남편이 굉장히 또 속이 깊은 분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홍진경 씨가 속상해할까 봐 아우 나 애 안 좋아해. 너무 시끄럽고 나는 애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홍진경 씨의 마음을 굉장히 좀 편하게 만들어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진경 씨의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아유 아이를 뭐 빨리 가져야지 이런 얘기 정말 해본 적 없고요. 아이는 없어도 되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아라 라면서 굉장히 좀 속 깊은 위로를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바라고 말하던 아이가, 그러니까 딸 라엘이가 딱 찾아왔을 때 홍진경 씨의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때 홍진경 씨가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내가 이때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행상을 할 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홍진경 씨가 내 인생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였고 그리고 딸 라엘을 품에 안았을 때다라면서 극진한 딸 사랑을 밝히기도 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귀한 외동딸을 얻고 그다음에 홍진경 씨가 네. 병이 오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이 7년 만에 이 어렵게 딸을 낳고 나서 네. 난소암이 찾아와요. 이때 굉장히 홍진경 씨가 딸 라엘한테 미안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막 딸이 걷기 시작할 때였다고요. 그러면 정말 엄마 손 많이 갈 때인데 그때 내가 투병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난소암이잖아요. 네. 요때 라엘 양을 얻지 않았으면 정말 기회가 있었을까. 진짜 소중한 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난소암이면 그 항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요. 그렇죠. 이 흔히 이제 말하는 머리카락 뭐 다 빠지고 그쵸, 하는데 홍진경 네. 씨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눈썹 뭐 이런 온몸의 털이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방송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아니 왜 아프기도 하고 아이도 어린데 방송 활동했어. 홍진경 씨가 원래는 이 오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딸도 이제 하나고 더 나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친구처럼 오래 옆에 있어줘야 되겠구나 하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악착같이 살았다고 하네요. 예. 홍진경 씨 요즘 건강해 보이던데요. 네, 왕성하게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맞아요. 네. 이 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 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은 받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건강관리에 아주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최근 정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딸 라엘이의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너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홍진경 씨의 정말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준 것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린 나이에 모델 일을 시작해서 학교 공부를 아무래도 충실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홍진경 씨가 늘 배움에 목말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딸을 위해 학부모로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이 홍진경 씨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 역사, 과학 등에 대해서 직접 배우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담은 이 너튜브예요. 이런 홍진경 씨의 솔직함에 힘입어서 구독자 수가 84만 명을 넘어 있는 상태고요.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진경 씨하고 그 딸하고 케미도 남다르다면서요. 정말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말이 딱 기억이 날 정도로 예능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이 입담이 좋은데요. 이 환상의 모녀 케미로 최근에는 한 교육업체 모델로 동반이 발탁이 돼서요. 광고 모델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딸 돌보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모든 워킹맘이 똑같을 텐데 일하기 바쁜데 방학이니까 밥 챙겨줘야지 간식 챙겨줘야지 홍진경 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 스타는요? 자, 오늘의 마지막 스타 눈코입 퀴즈 바로 나갑니다. 자, 이분들 바로 알겠네. 자. 아이고
정말. 이거 어떻게 알지? 저 입술 모양과 저 눈이 처진 내줬다. 입술. 네, 맞아요. 저는 이걸 준비한 입장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재용 MC님. 이런 거 말고 눈, 코 말고 입술 말고 요 밑에 쪽이 좀 요쪽을 좀 약간 집중 한번 해보시면. 턱이나 이런 하관 쪽이 좀 굉장히 하관 많이. 쪽을? 네. 입이 저런 사람 많아요. 정말 어떻게 입꼬리가 4시 그리고 저 40분이죠. 눈은 보니까 눈 밑에 지방을 조금 빼셔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 눈은 실제 방송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입이 포인트라고요? 네, 이분에 대해서 방송인 서장훈 씨가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정수기 온수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하다. 하지만 펄펄 끓진 않는다. 전혀 끓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가운 성격을 가졌지만 은근히 따뜻한 분이 되겠죠. 저런 입술이 소주를 아주 맛있게 먹는 입술이에요. 오. 그래요? 딱 들어맞는 입술이에요. 지금 이분 펄펄 끓지 않지만 네. 딱 한 순간 정말 아주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출연료 입금식이 아니고요.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야기를 할 때라고 하는데요. 아, 누군지 자녀도 알죠.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일단 제가 네. 봤을 때 세 분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고 재영 MC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99% 알고 계실 아실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뭐 하는 분인데요? MC 겸 방송인 겸 쪽이고요. 개그맨 독설. 하셨죠. 독설. 하셨죠. 독설가. 독설가. 아, 저기 김구라 씨예요? 김구라 씨가 맞을까요? 자, 정답입니다. 아, 그러네. 보세요. 눈 밑에 약간 지방 있으시고요. 입술, 턱 아래 모습이 똑같죠. 아, 김구라 씨 네. 입술이 저렇게 네. 생겼었구나. 오늘 저희가 기특한 네 새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구라 씨의 하나뿐인 아들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동현군. 그리 동그리 김동현 올해 44살 된 누가? 김동현 군입니다. 24살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아, 나 깜짝 놀랐잖아. 김구라 씨가 몇 살인데 네, 아들이? 24살 네. 24살이죠. 김동현 네. 이제 군이라고 부르기도 네. 김동현 벌써 그렇게 군입니다. 됐어요. 네. 아기 때 봤는데. 그렇죠. 그쵸. 김동현 군이요. 아빠를 따라서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KBS에서 이제 2006년도에 불량 아빠 클럽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하면서 최연소 고정 출연자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사진 보세요. 힙합 가수로 아, 활동을 힙합 하고 있다고 가수예요,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저 바가지 머리가 정말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렇죠. 동현군의. 너무 귀엽다. 이 연예계 대표 아들 바보로 통하잖아요. 동현군에 대한 사랑 아주 지극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동현군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송 시작했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동현군을 보고 아 저런 사람의 아버지면 하면서 김구라 씨에 대한 호감이 생겼을 만큼 너무 귀엽고 너무 말 잘했죠. 근데 그 모습을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다 화면에 담아두고 저장해두고 싶겠어요. 해서 예전에 이 김구라 씨 집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 집 한켠에 수납장이 있는데 방송 녹화 테이프들이 들어있어요. 김구라 씨 나온 게 아니라 동현군 녹화에는 테이프가 가득인데 이제 당시 아내와 아니 지금 녹화를 놓쳤어? 했어? 말았어? 옥신각신 할 만큼 아주 아들 아끼는 모습이 김구라 씨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제가 팬이 됐습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인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김구라 씨는 왠지 아들이 뭘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줄 것 같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요? 맞습니다. 실제로 김구라 씨가 한 방송에서 밝히기를요. 나는 아들이 얘기하면 웬만한 건 뭐 다 들어준다. 요구를 하면은 웬만한 거는 그냥 뭐 사준다라고 이 요구에 거절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MC들이 동현군이 힙합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장비들을 아버지 좀 사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거 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흔쾌히 이 마이크랑 장비들, 특히 스피커 세트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뭐 비싼 것들을 많이 사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요구한 대로 다 사줘도 되는 거, 다 사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네네.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김구라 씨랑 한 방송을 좀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상민 씨도 함께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동현이가 어떤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이 브랜드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상민 씨한테 물어보면 이상민 씨가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사달라고 자주 얘기하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웬만하면 사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김구라 씨는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아빠가 이게 있으니까 사주는 거야. 비슷했어요. 이게 없으면 사주기
사주겠냐고요. 그렇죠. 네.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네. 했는데요. 어차피 사달라고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내가 그거는 사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네.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사주게 들어줄 수 된다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질문을 하고 네. 싶은 게 이거는 혹시 가능하신지.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내 친구들이랑 좀 집에서 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나 컴퓨터도 좀 사주고 나 게임기도 좀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광활한 운동장에서 놀아라. 꿀 던져주고 야 애들하고 저희 가서 놀아. 건강에도 좋지만 좀 돈이 안 드는 방향. 아니 김구라 씨 얘기대로 하면 이게 있어요. 비싸거든 컴퓨터. 아이고, 장비들 비싸잖아요. 근데 김구라 씨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친구들과 집에서 내가 좀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동현군의 말에 아빠 이 김구라 씨가 PC방처럼 컴퓨터를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해서 앞뒤로 이렇게 세팅을 쫙 해줬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아시다시피 이 게임용 컴퓨터는 사양이 또 고사양, 이게 높아야 돼요. 아마 전체 가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 게이머 되라고 또 이렇게 지원해줘. 그러니까 애정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아버지들이요. 한번 맘먹고 혼낼 때는 정말 무섭게 혼내거든요. 김구라 씨는 어때요? 그렇죠. 일단 독설가로 불려지기 때문에 아들도 이렇게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혼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구라 씨가 얘기하길 한 번도 동현이를 혼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고요. 그때 얘기했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이 시간에 그때 아마 점심 먹고 난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시간이면 이제 한창 자고 일어났지. 나는 걔 이렇게 이 시간에 일어나도 한 번도 내가 뭐라 해본 적이 없어. 잘나면 잘하고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죠 동영군도 그렇게 속이 깊은 아들이라면서요. 맞아요. 어느 부모 자식 눈에 넣어도 정말 그 큰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우리 다 사랑하는데 또 김구라 씨가 김동현 군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10대 후반에 이 김구라 씨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동현 군이 나마저 우울해 있으면 안 되지? 밝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김구라 씨 마음이 얼마나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런 아들한테 어떻게 이속 깊은 아들한테 화를 내고 혼을 내겠습니까? 네, 이제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지난 2015년 김구라 씨가 18년간의 결혼 생을 정리하는 이혼 소식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구라 씨가 제일 먼저 챙긴 게 아들 동현군이었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 대중에게 어떤 글을 이혼을 알리는 글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예민한 시기에 비교적 잘 견뎌준 동현이 때문에 저희들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할 수 있었고 항상 동현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저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아들을 향한 그 미안함, 고마움, 대견함 이런 것들이 읽히더라고요. 네. 동현군이 힙합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데뷔하면서 또 좀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일단 방송을 통해서 김구라 씨가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를 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들만은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탄 적이 있는데요. 이때 왜 그러냐면 한창 연예인들의 2세가 연예인 데뷔를 할 때 금수저 논란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동현군이 힙합 가수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작은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계약을 체결했었던 소속사가 힙합 쪽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거 김구라 이 후광 때문에 아들이 대형 기획사랑 계약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변에서도 이것을 그러니까 동현 군을 막 오냐오냐 하면서 그 소속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주변에 굉장히 그 동현 군이 힙합 그 멘토로서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쌈디 씨인데 쌈디 씨가 너 힙합 데모 너 나한테 힙합 데모 이 테이프를 보내는 애들이 음원을 보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런데 수백 명인데 너는 그만큼 쉽게 데뷔를 하는 거니까 욕을 먹어도 된다. 대신 열심히 해라라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었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MC 그리로 데뷔한
이 동영군이 정말 아이돌도 하기 힘들다는 음원 차트 1위를 정말 당당하게 해냈습니다. 네. 네. 동영군은 또 본인의 수입을 어머니한테 다 보낸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김구라 씨의 이혼 배경에 좀 어마어마한 빚이 있죠. 근데 그 빚의 존재를 먼저 알았던 건 동영군이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꾸러 다닌 거죠. 남편 모르게 혼자 해결하려고. 근데 이 속 깊은 어린이 이거를 엄마가 말 안 하니까 본인도 아빠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혼 후에 김구라 씨 어떻게 보면 통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인이 된 아내분의 빚을 17억 원을 탕감을 해줬죠.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가벼워지게 다 갚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 이미 큰 금액을 갚아줬다 보니까 더 갚아줬으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현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심했다 그래요. 내가 돈 벌어서 엄마 빚, 남은 빚 갚아줘야지 결심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다달이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속 깊고 기특한 아들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어머니가 새로 시작한 무사업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홍진경 씨에게 또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로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관계이지만 예전에는 두 사람이 뭐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영군이 어머니 일로 홍진경 씨에게 처음 전화를 한 게 몇 년 전이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동영군의 어머니가 무농사를 지으신 게 있는데 팔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김치 사업을 하니까 홍진경 씨에게 좀 판매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동영군의 나이가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동영군 진짜 효자죠. 그래요. 네. 김구라 씨 아들 동영군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연예계 기특한 내세계 특집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 보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 5위는 크루엘라고요. 4위는 이스케이프 룸 2, 노웨이 아웃, 3위 랑종, 2위 블랙 위도우, 1위는 보스베이비 2입니다. 지금은 뭐 또 외국 영화가 다 1위에서 5위인데 곧 한국 영화 들어올 겁니다. 모가디슈. 그렇죠. 우리 또 지금 올림픽에 이제 그 시작하면서 이번 올림픽 어떨까 저떨까 네. 뭐 얘기도 많았는데 일단 경기가 시작되니까 또 관심이 많이 가고요. 네네. 우리 양궁 선수들 대단해. 감동적이에요. 이게 구연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올림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또 따면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과 관련된 영화 3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요? 네, 첫 번째 영화, 올림픽 영화에서 이 영화를 빼놓으면 파 쏘는 찐빵처럼 아주 허전한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를 영화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이 스포츠 영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장담하기가 힘들었던 때이기도 했거든요. 맞아, 지금도 그래요. 스포츠 영화 흥행하기 정말 힘든데 굉장히 흥행했죠. 당시 임순례 감독이 연출 의도를 이렇게 밝혔어요. 보통 어떤 스포츠 영화들이 스포츠 천재라든가 승부의 세계를 그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여자 핸드볼 선수 굉장히 소외된 비인기 종목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말이죠.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 올림픽에서의 투혼 이런 걸 그리는 휴먼 드라마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스포츠 영화 중에서 핸드볼 다룬 영화가 없었거든요. 그 첫 시도라고 봐야 되는데 첫 시도는 늘 어려움이 따르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이 당시 핸드볼 경기 영상은 있는데, 그러니까 동영상은 있는데 영화가 없어서 참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패스라던가 슛이라던가 선수들의 이 움직임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따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비슷한 구기 종목이라 생각한 이 농구 영화들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스포츠 영화고 핸드볼 영화다 보니까 배우들의 기초 체력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기초 체력 정도가 아니라 저도 그때 촬영 현장도 가고 네. 있었는데 문소리 씨, 김정은 씨, 김지영 씨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 핸드볼 기술 훈련도 정말 다 받은 거예요. 합숙 훈련을 해서 대역을 거의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 경기 장면들을 배우들이 직접 해냈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요?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바로 페이스메이커인데요. 여기서 페이스메이커는요, 마라톤 등 이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입된 선수를 말합니다.
김명민 씨 역시 잘했죠. 그렇습니다. 최고였죠. 이 네. 페이스메이커는요, 평생 다른 선수의 우승을 위해서 30km만 달려야 했던 페이스메이커인 이 김명민 씨 역할. 이 김명민 씨가 어릴 적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무리할 경우에 평생 달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 판정을 받고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올림픽 경기에서 다른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자신만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42.19km를 완주하는 감동 스토리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네, 극중의 열정적인 이 마라토너 연기를 위해서 김명민 씨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이 바로 앞에다가 네. 네. 인공치아를 한 건데 왜 그러냐면 네. 대본을 딱 시나리오를 봤더니 뭔가 쉬지 않고 달리는 헐떡이는 스멀떡이는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 말 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여기다 인공치아를 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네. 이게 마라토너들이 네. 뛸 때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무표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착안해서 입을 강조하면서 연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인공치아를 착용하면 아무래도 네. 뭐 발음이나 대사 전달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촬영을 하기 전에도 굉장히 찬반이 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치아를 붙이게 되면 발음이 부정확해서 관객에게 좀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김명민 씨가 정말 우리가 명민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남들이 보지 않는 아주 소소한 디테일까지 챙기는 이런 연기 실력이기 때문인데 인공치아를 선택한 만큼 자신의 선택인 만큼 이 대사 전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실제 김명민 씨가 이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나면 늘 이 현장 혹은 녹음 기사님께 발음 어땠어요? 라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조금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영화에 반가운 얼굴도 깜짝 출연하잖아요. 이봉주 씨도 잠깐 나왔죠. 맞습니다. 다시 네. 보고 싶은 그 이봉주 씨의 건강한 모습을 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봉주 씨도 1등, 세계 1등만 한 게 아니라 1997년에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역할을 활동을 했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실제 마라토너의 애완, 모든 그 선수들의 애완을 잘 그려낸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었죠. 그래. 네, 이 영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화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올림픽 영화계의 국가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목을 듣고 다들 눈치를 알죠. 채셨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바로 비인기 종목 스키점프의 매력을 각인시킨 영화 국가대표입니다. 네, 영화 국가대표는 1998년도에 개최됐었던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단체전 최하위를 기록한 스키점프 국가대표를 모티브로 삼은 영화인데요. 1996년 전라북도 무주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되고 거기에 스키점프가 뭔지도 모르던 5남자가 모이면서 서서히 국가대표의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네, 새하얀 설원을 무대로 한 국가대표들의 이 피땀 눈물 언제 봐도 뭉클했는데요. 영화 국가대표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스키점프 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스키점프 씬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처럼 그 선수 배우들처럼 기초 체력도 하고 와이어 달았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이 배우들이 제가 선수들이라고 하나요? 스키점프 점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또 잘 담아내야 되는 카메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이 이 스키점프 선수들이 시속 90에서 120km로 날아오르거든요. 김용화 감독이 뭐 해외에서 카메라도 빌려왔는데 그걸로도 안 돼서 자기가 다시 고안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효과, 특수 촬영,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는 회사가 됐고 지금의 덱스터 스튜디오의 기초를 다지는 영화가 됐었죠. 지금 보니까 그땐 몰랐는데 김성주 씨가 캐스터로 나오거든요. 그 옆에 조진웅 씨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그 캐릭터에 나오는 네. 인간미가 또 매력적이어서 흥행했잖아요, 저거. 네. 맞아, 하정우 씨, 김동욱 씨 정말 네. 인간미 넘치는 또 연기를 보여줬었죠. 그랬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날이 계속 더워서 네. 그래도 저녁에 해가 들어가면 바람은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오늘 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저녁에 주무실 때 열대야 현상이 네.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